오늘은 저관여 앱 3부로 HTML과 CSS, JS만으로 디바이스의 메모를 저장하는 웹앱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인 4부에서는 오늘 만든 웹앱을 앱으로 퍼블리싱해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5부에서는 오늘 만든 웹앱에 백엔드와 DB를 붙여서 클라우드에 메모를 저장하도록 하고요. 6부에서는 씀이나 트위터와 같은 텍스트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7부에서는 SEO와 트래픽을 위한 전략, 그리고 8부에서는 애드센스로 수익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부까지 앞으로 한 5화 남았는데요.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기술이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기술들을 아마 쉽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이런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지난 것을 이어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서 해봅시다. 새 창, 파일에서 새 창으로 가시고 여기서 새 파일, 그리고 index.html 이라고 하면 이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폴더를 정하라고 하는데요.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정해서 이렇게 파일 생성 눌러주면 됩니다. 이미 index.html 파일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이전에 해놨던 파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대치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아이콘 탐색기라고 나오는데 폴더 열기, 조금 전에 선택했었던 폴더 경로에 가서 열기 눌러주면 탐색기까지 마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dex.html에 비어있는 파일이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좌측 탭에 확장 탭이 있어요. 요 아이콘인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여기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서버를 찾아보시면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설치 버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라이브 서버란 우리가 index.html 파일을 수정하면은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줘야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 새로 고침 요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한 것을 확인하려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하면 우리가 에디터에서 에디팅을 하면 바로 브라우저에 그 결과가 보여지도록 도와주는 에디터 확장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탐색기로 오세요. 탐색기로 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 Open with Live Server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Open with Live Server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브라우저에 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거예요. 이제 요게 저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AS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봅시다. 저장을 하면 여기 보시면 Live Reload is not possible without a head or body tag. 헤드와 바디가 없는 태그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도 바로 적용이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새로 고침을 여기서는 지금 새로 고침을 해야만 보여지잖아요. 근데 원래 이 기능이 아니에요. 라이브 서버가. 자, 그러면은 헤드 또는 바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정상적인 HTML 문서가 아니라 니 거를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띄워주기가 싫어 라고 확장 프로그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다시 우리가 써보죠. 근데 그 구조 다 쓰기 귀찮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귀찮은데 맨날 똑같은 거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표 여기서 탭을 눌러봅시다. 바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HTML5의 기본 모형입니다. 여기 느낌표 덕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HTML5의 기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HTML 기본 선언이 됐고 저장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장만 해주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바뀌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document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document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document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타이틀, 이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TTJ 메모라고 할게요. 저장을 하면 TTJ 메모라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디 부분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바디 영역이 이 화면에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디에 헤더와
컨텐츠와 푸터로 나눠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입력해보죠. div id는 헤더라고 써도 되지만 GMB라고 쓸게요. 요새는 또 GMB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트렌드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GMB로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div id는 컨텐츠 영역이죠. 컨텐츠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컨테이너를 추천해주네요. 지금 이렇게 추천해주는 회색으로 나오는 이 코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 중 코파일럿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AI가 회색으로 제가 뭐를 입력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무료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보조바퀴를 달고 코딩을 하는 좀 기분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용료가 월 $10, 원화로 13,000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앞으로 나 이제 코딩 자주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주 한다고 봐야죠. 이제 계속 한다고 보셔야 되니까 이 코파일럿도 한번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아이디 여기 우리 컨텐츠라고 할게요. 아까 컨테이너를 추천해 줬는데 그냥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컨텐츠 아이디 컨텐츠, 그리고 div id는 footer 이렇게 하고 저장을 때려요. 저장을 했는데 바뀐 게 없죠. 브라우저에서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div 3개만 넣었는데 div는 빈 네모 박스예요. 투명의 네모 박스고 얘네들에 대한 모양은 CSS에서 바꿔서 여기에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CSS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div가 3줄 있다는 거니까 투명한 여기에 박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그냥 상상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럴 것이고요. GMB에는 보통 우리가 로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고, 여기는 클래스로 할게요. 클래스 로고라고 하고 ttj 메모 이런 식으로 또 로고 영역을 두고요. 컨텐트 영역에는 지난번처럼 텍스트 에어리아, 메모를 입력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터에는 이제 회사 정보나 카피라이트 같은 것을 넣죠. 여기에다가 카피라이트 C 이런 것도 넣고 2023 ttj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메모에 오타가 있었군요. 오타도 고쳤고요. 저장을 하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헤더, 컨텐트, 푸터. 뭔가 그래도 이렇게 3개로 나눠놨더니 앱스러운 느낌이 조금은 들죠.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오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모양을 있어 보이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좀 CSS를 다뤄보죠. HTML은 이제 너무 쉽다, 그죠? 우리가 HTML을 했더니 이렇게 어떤 뼈대가 만들어졌어요. HTML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뼈대를 좀 있어 보이게 이제 꾸며보죠. 꾸미는 것은 CSS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럼 CSS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CSS 파일 어떻게 만드냐? 여기 왼쪽에 탐색기 영역에서 첫 번째 아이콘, 요 프로젝트 TTJ 메모라는 프로젝트에서 이 첫 번째 아이콘, 새 파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 하나 지금 추가된 거 보이시고요. 여기에다가 파일명 정할게요. style.css. 보통 이 프로젝트의 대표 CSS 파일을 style.css라는 파일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부분의 웹 프로젝트들이 대표 CSS 파일은 style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GMB 영역이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래에 선을 있게 만들어 볼게요. GMB 영역이죠. id는 GMB란 말이에요. 이 id는 GMB라는 이 div의 높이와 그리고 아래선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 이 CSS 파일에서 저 GMB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샵을 쓸 수도 있고 점을 쓸 수도 있어요. 샵은 id고요. 점은 클래스예요. 우리가 id 사용했었고요. id 사용했었죠. 그리고 클래스 사용했었죠. 클래스 사용했었고 id 사용했었죠. id는 CSS에서 샵이고요. 클래스는 CSS에서 점입니다. 네, 그래서 id니까 샵,
GNB죠. GNB. GNB라고 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열면 돼요. 대괄호를 열고 CSS 속성들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가로 길이를 정하고 싶어요. 가로 길이는 width 100% 하면은 가로 길이 전체 가로 길이가 되고요. 하나가 끝났잖아요. 속성 하나가 끝나면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높이를 정해보죠. 하이트는 높이는 50으로 해볼게요. 50 픽셀. 또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을 찍고,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이 영역의 배경 색깔을 정하는 건데 지금은 배경색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더 값을 줘볼게요. 보더라는 것은 선이죠. 보더 값 중에서 근데 우리는 밑선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더를 하고 이렇게 하면 4개의 면에 모든 선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밑선만 넣고 싶잖아요. 그럴 땐 보더 마이너스하고 BOTTOM 버텀이 아래죠. 보더 탑이라고 하면 윗선, 보더 레프트 왼쪽 선, 보더 라이트 오른쪽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버텀, 지금은 밑선을 넣을 거니까요.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라는 것은 선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선의 종류가 지금은 실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선은 솔리드고요. 그리고 다트도 있고요. 그 점선이죠. 그리고 뭐 절치선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사용이 안 돼요. 때문에 솔리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1픽셀 솔리드 띄우고 샵 CCC, 이게 뭐냐? 선의 색깔, 선의 굵기, 선의 종류, 선의 색깔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1픽셀짜리 실선을 회색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죠. 왜 이런 거죠? 당연하죠. 인덱스에서 이 CSS 파일을 불러오지를 않았으니까요. 이 CSS 파일 어떻게 불러오냐? 헤드에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헤드 부분에서 이렇게 링크 rel은 이렇게 링크 rel은 스타일 시트, 그리고 href 경로를 써주는 건데 지금 CSS 폴더에 style.c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 같은 경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앞에 지워버리고요. style.css 하고 저장을 하면 요렇게 지금 적용이 되네요. 바뀌었죠? 밑선이 생겼고 50픽셀만큼 헤더 영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쉬워 보이는 게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 나는 이 실선이 여기에 그냥 딱 맞게 시작이 돼서 여백 없이 실선이 그냥 쭉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 좀 없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게 요 여백을 없애볼게요. 어떻게 없앨까요? 다시 CSS 파일로 가서 HTML body라고 한 다음에 마진이 여백이거든요. 마진 0픽셀. 그리고 패딩이 안쪽 여백이에요.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고 패딩은 안쪽 여백입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0픽셀로 할게. 0픽셀로 하면 CSS 파일은 여기서 수정을 해도 여기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고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세로 고침 단축키는 컨트롤 R이죠. 맥에서는 커맨드 R이고요. 세로 고침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이 확인이 됩니다. 좋네요. 우리가 원한 대로 실선이 문서에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 TTJ 메모라는 이 글자가 좀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고, 가로도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고, 세로로도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어요. 요것도 한번 해보죠. 요게 지금 로고라는 클래스였죠. 점 로고라고 하시고, 이것의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가로 길이를 한 대충 150 정도 주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센터로 해주면 가로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인 하이트를 아까 높이가 50이었죠. 똑같이 50으로 합니다. 라인 하이트라는 것은 한 줄의 높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150 정도 되는 박스거든요. 가로가 150 정도 되는 박스고 라인 하이트를 50으로 줬더니 글씨가 가운데로 온 것이죠. 한 줄의 높이가 50이 된 것이고 그 한 줄의 가운데에 얘가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0픽셀로 했더니 세로 가운데로 왔어요. 근데 지금 가로 가운데는 아직 안 왔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가로 길이를
150으로 했잖아요. 150. 한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 잠깐 그냥 보더 픽셀 솔리드 샵 000으로 임시적으로 보더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 가로 길이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지금 이 박스가 왼쪽으로 붙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150 픽셀인 박스 안에서 이 텍스트만 가운데 정렬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박스 자체를 가운데로 보내야겠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margin 0 오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 박스 자체가 가운데로 가요. 예, 이 박스 자체가 가운데로 갑니다. 마진형 오토라는 속성을 주면 div 박스가 가운데로 가는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더는 한번 그냥 없어도 되니까 보더 뺄게요. 그냥 0이라고 해도 되고 이 자체를 없애버려도 되고 그냥 보더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헤더가 모양이 뭔가 잡혔죠. 자, 그럼 이 텍스트 에어리아 이게 지금 너무 허접해 보여요. 예, 사이즈도 맞지 않고요. 그러면 좀 꾸며보죠. 진짜 메모장처럼. 텍스트 에어리아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까요? 클래스는 t 에어리아로 해볼게요. 예, 클래스 t 에어리아. 그러면 .t 에어리아겠죠. .t 에어리아 width 100% 그리고 하이트는 500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일단 꽉 차겠죠.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500, 새로 500이 됐네요. 근데 지금도 뭔가 조금 허접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여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백을 좀 주고 싶어.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여백을 주고 싶다. 이러면 이 t 에어리아를 싸고 있는 게 id 컨텐트죠. id 컨텐트에 안쪽 여백을 주면 돼요. 샵 컨텐트. 바깥쪽 여백은 마진이고 안쪽 여백은 패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딩. 그래서 20 픽셀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잡혔죠. 조금 있어 보이죠? 이제 아까보다는 훨씬 있어 보입니다. 푸터는 이 글씨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뭔가 가운데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 푸터는 그냥 이렇게 바로 적혀 있으니까 아까는 로고가 div 안에 들어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이 텍스트가 푸터에 바로 적혀 있으니까 이 푸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 푸터 하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고 하면 가운데로 가죠. 그리고 글씨가 좀 큰 것 같아. 별로 중요한 글씨가 아닌데. 그래서 글씨를 줄여보죠. 폰트 사이즈 10 픽셀. 너무 적네요. 11 픽셀.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12 픽셀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폰트는 푸터에 폰트 사이즈는 12로 해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그리고 컬러라는 것은 글자의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샵 ccc 하면 또 회색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너무 밝네요. 좀 어둡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FFF가 흰색이고 빵빵빵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FFF로 가지 말고 빵빵빵에 가까운 숫자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한 666 정도로 하면 어두운 회색이 되겠죠. 네, 어두운 회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SS로 이제 대충 모양까지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요 지금 텍스트 에어리아 박스를 조금 더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T 에어리아였죠. 여기에 박스 섀도우란 걸 넣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구해서 하면 됩니다. 박스 섀도우라고 하면 은은하게 지금 약간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흰색이 약간 단조로운 것 같으니까 백그라운드도 좀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색상 코드를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 색상 코드를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샵 빵빵빵 밖에 없죠. 검정색. 그리고 샵 FFF는 흰색. 그거밖에 없어요. 뭐 회색 정도도 알 수 있지만 노란색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구글에다가 컬러 피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색상 선택 도구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좀 찾아볼게요. 포스트잇 색깔로. 요런 색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색이 이제 선택이 됐을 때 여기 헥스라고 있죠. 여기서 얘를 복사. 예, 요런 그 색상 코드를 헥스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헥스 코드를 여기 붙여놓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요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테두리가 조금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회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샵 ccc.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메모장스러워졌어요. 포스트잇 느낌 있죠 지금? 그 글씨를 쓰면 됩니다. 글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폰트 사이즈라고 있어요. 폰트 사이즈. 일반적으로 한 12에서 14가 보통 사이즈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하려면 지금 한 16픽셀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글자를 써봅시다. 네, 좀 커졌죠? 안녕하세요. 글씨가 커졌네요. 더 크게 하면 만약에 여기다가 36이라고 해봅시다. 폰트 사이즈 36. 안녕하세요. 글씨가 시원시원하네요. 글씨가 시원시원합니다. 너무 크니까 한 26으로 해볼까요? 시원해서 좋긴 한데 이렇게 됐고, 제가 지금 약간 불만인 것은 이 안쪽에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장에 여기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게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좀 여백을 주고 싶다. 안쪽 여백 뭐라 그랬죠? 패딩이라 그랬죠. 그래서 패딩 20픽셀 주고 했더니 이렇게 안쪽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이제 좀 보기가 더 나았죠. 보기가 좋아요. 나이스. 이제 어느 정도 보기 좋게 CSS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입력을 했으면 얘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새로 고침하면 어때요? 다 날아가 버리죠? 일회용 메모장인 거죠. 그냥 뭐라고 해놨다가 이거 그냥 보여주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 메모장. 저장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죠. 그것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영역이고 우리는 jQuery를 이용해서 훨씬 수월하게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jQuery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jQuery를 이제 사용해보죠. 그래서 인덱스 파일에 일단 jQuery를 임포트해야 됩니다. 구글에서 jQuery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CDN을 누르시면 됩니다. CDN이라는 것은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자로 이 파일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거고 인터넷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불러다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좀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CDN으로 들어왔고 가장 최근 버전인 3.x 버전에서 Minified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inified 버전이라는 것은 기존 jQuery 버전을 가지고 기능은 그대로이지만 용량을 작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Minified 버전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Minified 버전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복사 버튼 누르시면 복사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우리 인덱스로 와서 헤드 안에 여기에다가 스타일 아까 CSS 불러온 거 위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문서에 jQuery를 넣는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JS 기능 중에 메모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로컬 스토리지란 그 디바이스에 메모를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서버나 뭐 어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기 안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로컬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로컬 스토리지를 자바스크립트로 그 자체로 만들려면 꽤나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jQuery 플러그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플러그인 꼽아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플러그인이란 꼽아서 쓴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미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를 웹 프로젝트에 꼽아놓고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jQuery Storage API라는 플러그인을 쓸 거고 이것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또 CDN으로 넣어봅시다. 이렇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간편하고 트래픽상에서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jQuery Storage API CDN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뭐 두 번째 여기 두 개 다 지금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네, 둘 중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되는데 첫 번째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jQuery Storage API CDN.js라는 지금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CDN.js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들의 CDN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CDN.js는 좀 이제 유명한 편이고요. 여기 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CDN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시리가 CDN 하니까 자꾸 시리가 튀어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가장 최신 버전이겠죠. 최신 버전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카피 스크립트 태그 이 가운데 거 누르시면 카피가 됐대죠. 똑같아요. 똑같이 조금 전에 jQuery 넣으신 것처럼 붙여넣기 하면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src하고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갔어요. 뭐뭐뭐.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기에 .js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CSS 파일을 불러오듯이 .js 파일을 이런 식으로 넣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jQuery와 jQuery 스토리지 API 두 가지 JS 파일을 임포트 했습니다. 임포트라는 것은 불러온다라는 얘기죠. 삽입을 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너무 쉽다, 그죠? jQuery 스토리지 API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jQuery 스토리지 API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GitHub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ocal storage 라고 하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라는 선언인가 봐요. get이라고 하고 뭐 불러오고 set이라고 하고 설정하고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네, 요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불러온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구동될 어느 정도의 자바스크립트는 만들어야겠죠. 똑같습니다. 아까 CSS 파일을 추가할 때와 똑같이 여기에 와서 새 파일 누르고요. 그리고 script.js 아까 CSS 파일을 style.css라고 하듯이 보통 웹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가 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script.js라고 이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아까 인덱스 파일로 가서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다 불러오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script src는 script.js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비었지만 이제 여기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은 가장 먼저 이렇게 써줍니다. $document.ready 괄호 열고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세미콜론은 끝. 이게 뭐냐면 document ready라는 게 문서가 준비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실행된다 라는 얘기예요. jQuery 프로젝트를 할 때는 최초에 이것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외우고 있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저장을 눌렀을 때 저장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JS 파일은 이대로 두고요. 이 컨텐츠 영역에 이 텍스트 에어리아 위에 어떤 버튼 영역을 좀 만들어 보죠. btn area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 버튼만 한번 넣어 볼게요. button 클래스 btn save 저장. 이렇게 해서 버튼을 넣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네, 실제로 버튼이고요. 누르면 클릭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로 스크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100%라고 했는데 이 화면에 꽉 차야 되는데 차지 않고 넘어가 버렸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너무 커요. 이 텍스트 에어리아 영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텍스트 에어리아 가로를 100%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패딩을 20으로 줬죠. 그러면 가로, 세로, 오른쪽, 왼쪽에 각각 20씩 들어가요. 그러면 가로 기준으로 전체 40픽셀이 100%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100% 더하기 40픽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드스를 calc라는 게 있어요. 계산이거든요. calc 빼기 40픽셀, 100에서 40픽셀을 빼줄게요. 100%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서야 제대로 들어와요. 이 길이가. 가로 길이를 아까처럼 100이라고 했더라도 패딩을 넣으면 그 가로 길이에 여백이 더해지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alc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calc는 계산, calculate의 약어겠죠. 그래서 calc 100% 마이너스 40픽셀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백만큼을 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100%의 너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매번 여백까지 생각해가지고 가로 길이를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위드스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100%로 하고 40픽셀만큼 넘어간 상태고요. 여기서 우리가 최초의 div 또는 텍스트 에어리아 전체 속성에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라는 이런 속성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클래스나 id에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div, 모든 텍스트 에어리아에 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속성이 지정되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위드스대로 너비가 정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것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선언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CSS 파일 처음에 웬만하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렀을 때 저장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요. 이 저장 버튼의 클래스가 btn area였죠. 그러면 btn area를 눌렀을 때를 일단 선언을 해야 됩니다. btn area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달러가 이제 jQuery만의 특유의 문법이에요. 달러하고 다운표 클래스는 점이랬죠. 샵은 id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btn area. 이제 이 btn area 클래스를 지금 일단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클릭, 우리가 얘한테 클릭을 할 때 클릭이라고 하면 됩니다. 클릭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펑션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 펑션 안에 작동을 실행시킨다. 펑션하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가 준비됐을 때 btn area를 눌렀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alert이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버튼 클릭, alert하고 여기 따옴표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써봐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새로 고침하고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면 버튼 클릭이라는 알림창이 떴죠? 이게 alert의 기능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alert 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리면 alert을 띄웠다. 버튼이 눌릴 때가 지금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저장을 하는 게 목표죠. 그럼 이 alert은 일단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새로 고침하고 저장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alert 뜨죠. 그리고 이렇게 글씨 적고 저장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저장되어 있는 게 나와야겠지만 저장되어 있습니다는 사실 거짓말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 저장되었습니다 이 창을 띄우기 전에 실제로 저장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코딩이 되어야겠죠. 그럼 실제로 저장을 해봅시다. 아주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플러그인을 불러왔으니까요. 코드 지금 꼽아놨죠.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localstorage라고 하라고 했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localstorage라고 하면 아까 그 플러그인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얘한테 어떤 기능? set, 지금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et, 여기 보시면 set이 있어요. set, 여기 set이 있죠. 그리고 괄호 열고, 첫 번째 거는 그냥 키값이래요. 키값. 이 name이라서 우리가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메모라고 할게요. 메모고 쉼표하고 이 키값의 진짜 value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진짜 값. 그러면 이 텍스트 에어리아에 있는 값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 텍스트 에어리아가 아까 클래스가 뭐였죠? t-area죠. t-area. 클래스는 어떻게 쓴다고요? 점이라고요. $text area. 그리고 .t-area 하면은 t-area 클래스를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점하고 얘의 어떤 기능? val이 value거든요. value의 줄임말. val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지금 이 t-area에 있는 값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하고 저장. 여기 alert에 저장되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넣어볼게요. t-area value를 넣어볼게요. 어떻게 알람창이 뜨는지 확인해보세요. 다시 새로 고침하고 안녕하세요 메모장이에요 하고 저장. 안녕하세요 메모장이에요. 그대로 나오죠. 왜? t-area val를 했으니까요. alert 창에는 이걸 띄우지 말고 저장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확인차 띄워본 거죠. 지금은 저장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set을 했으니까 저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장되었을 거예요. 그럼 새로 고침을 했는데 없네. 저장됐다며. 당연하죠. 저장됐어도 불러오는 거 안 만들었잖아요. 이제 불러오는 거 만들어야죠.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그냥 이거 메모장 새로 키자마자부터 이전에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문서가 준비되자마자부터 바로 실행이 되어야겠죠. 바로 뭐가 실행되어야 될까요? 이전에 저장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우선 이 전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이 되어야겠죠. 뭐뭐 한다면 if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if 만약 $.local storage에 저장된 거
저장된 거 어떻게 하나요? 달러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isset이라고 하면 됩니다. isset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isset이라고 하고 아까 키값을 메모라고 했죠. 메모. 그래서 메모라는 키값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불러와야겠죠. 없으면 불러올 수도 없고 불러와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if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if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메모가 있을 때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불러오는 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불러와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불러오느냐? 불러온 값을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찍어줘야겠죠. 어떻게 찍어주느냐? 여기 일단 우선 텍스트 에어리어가 클래스 t 에어리어죠. 그리고 점 value를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value를 우리가 그냥 괄호 닫으면은 그대로 이것에 t 에어리어의 값을 가져오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적은 거대로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문서가 준비되자마자 그냥 t 에어리어에 new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new라고 적히는지 한번 새로 고침해 보죠. new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vary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것의 값이 가져와지고요. 적으면 이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메모라는 스토리지 값이 있다면 가져와서 여기에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은 달러 로컬 스토리지 get 메모 가로 닫으면 저장한 값이 가져와질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보죠. 안녕하세요, 메모장이에요. 아까 제가 그렇게 저장했잖아요. 어때요? 참 쉽죠? 그리고 저장되었대요. 그리고 새로 고침.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그대로 있죠. 저장한 그대로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 내용이 계속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몇 줄 적지도 않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저장까지 되는 메모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쉽죠? 메모장 하나에다가 메모가 그냥 저장되는 거 여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한 것을 이제 기반해서 계속 디벨롭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또 만들어보고 여기에 SEO 최적화도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드센스 달아서 수익까지 내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코딩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엔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런 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웹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에는 재미를 붙이실 수 있도록 그냥 한번 따라 해보시고 또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지금은 뭐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따라 하셔서 저와 같은 결과물을 만드셨다면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